대한민국 초거대 재벌 순양그룹. 국가중단과 대인명령죄 모두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순양 일가에 충성하는 남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이제 주인도 몰라보고 짖는 개자식이 있어요, 윤 팀장. 그는 송중기, 아니 미래자산 관리팀장 윤현우. 말이 팀장이지 순양 일가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 비대 설치까지 하는 순양의 머슴이었죠. 다 끝났습니다, 사모님. 나 깔끔한 거 잘 아는 사람이, 응? 아니 내가 어디 인색한 사람인가? 그래서 얼마를 주려고? 15만 원인가? 응?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충성했던 순양 일가에게 버려지게 되고 죽음의 순간 들려오는 노랫소리, 그리고 눈이 떠집니다. 내가 살아있는 겁니까? 분명 방금 죽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는 오늘 옛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는 역사적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95년도에 해체된 건물이잖아. 그리고 지금은 1987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주일 전 서울.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는 현우는 순양그룹 창업주 진양철 회장의 자서전을 책이 닳도록 읽을 만큼 순양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는 순양맨이었습니다. 오늘은 선대 진양철 회장의 흉상 제막식이 있는 날. 테이블 위에 세팅하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수거하세요. 회장님 복숭아 알러지가 있으십니다.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병 하나 때문에요. 저 팀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신입 대리에겐 회장을 가까이서 모시는 현우가 롤모델이었죠. 그런데 그 시각 진성중 부회장은 아버지 진영기 회장에게 그룹 승계를 포기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해버리는데, 그날 사고 제가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자존심도 주제가 되는 놈이 부려야 무서운 법이야. 뭘 포기해! 아버지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제 숨통을 조이신 겁니다. 하지마. 회장님! 회장님! 이성을 잃고 도망가는 부회장. 순양 일가는 갑자기 쓰러진 진영기 회장 대신 담화문 발표를 누가 할지 신경전을 벌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셔야 의미가 있지 않나? 리더십 부재로 보이는 거 기업 경영에 전혀 도움 안 돼. 그래서 누가 하는 건데? 진성준 부회장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세연님? 그녀는 남편이 순양의 진정한 리더라는 걸 모두가 알게 하고 싶었죠. 제막식 끝날 때까지 앞으로 30분 하늘로 솟았든 땅으로 꺼졌든 찾아서 내 눈앞에 데려다 놔요. 만약 그 시간까지 부회장이 단상 위에 없으면 윤 팀장 자리도 더는 이순양이 없을 거예요. 너무 억지스런 지시였지만 그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저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보고하시죠. 불합리한 업무 지시라고. 신대리 나처럼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오늘과 이 지시는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에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주하고 있는 진성중 부회장. 골프채에 상처를 입은 현우는 날뛰던 그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1987년 부회장님께서는 그날 할아버님이 아끼시던 고려 청자를 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대 회장님께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기분대로 행동하는 건 순양의 후계자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 팀장! 진양철 회장님 자서전에 나오는 일합니다, 부회장님. 그날 이후 부회장님께서는 할아버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경영인의 자질을 고민해 오셨고 지금의 책임감 있고 신중한 경영인의 면모를 갖추게 되신 겁니다. 현우는 진성준의 삶을 미화시키고 회장 방에서 있었던 일도 비밀로 덮어주지만 돌아온 것은 치사한 모욕뿐이었죠. 차 대기시켜요.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겨우 단상에 오른 진성준 부회장. 제 조부님이신 진양철 선대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순양그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수모에도 흐트러짐이 없는 순양의 해결사 현우.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윤 팀장, 그런 꼴 당해도 받기 전 순양 그룹 기조본의 팀장인데 목에 힘 팍 주고 다니겠지? 솔직히 윤 팀장 기조본에 어울리는 스펙은 아니잖아요. 고졸 특채 출신이라면서요. 막 부리기 쉽잖아. 순양의 머슴 같은 흙수저의 삶. 동료들의 뒷담화를 현우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검찰의 압수수색. 그녀는 서울중앙지검 서민영 검사였죠. 순양그룹 저승사자라고 들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 검사님은 그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양의 모든 비리들도 철저히 관리하는 현우. 우리가 압수수색 들어간다는 걸 사전에 알고 미리 손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뜻밖의 서류를 발견하는데 순양 마이크로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말인가? 누군가 거액의 순양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하지만 이건 그냥 폐기 연도가 지난 서류일 뿐이야. 그러자 현우는 이 사실을 부회장에게 보고합니다. 검찰이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땐 탈세 혐의에서 순양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설립 승계 문제도 여의치 않을 거고요. 이거 원본 문서 어디 있어요? 원본 문서는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헐, 잘못하면 나가리 될 것 같은 현우. 순양 마이크로 이 페이퍼 컴퍼니 말인데요. 이거 본부장님은 이미 알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방에 잘려버린 본부장. 윤현호 팀장, 예, 부회장님. 오늘부로 기획조정본부 재무 담당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가서 해외로 유출된 순양의 자산을 찾아오세요. 현우는 부회장의 지시대로 순양의 비자금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지만 수상한 괴한들에게 쫓기게 되고 결국 잡히고 말죠. 그런데 이 남자는 현우를 따르던 신대리 왜 이러는 겁니까? 윗선의 명령엔 그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고. 누굽니까? 그렇게 주인처럼 모시던 순양 오너 일가에게 토사구팽 당하는 현우. 그런데 삶을 마감하는 순간 도준이 깼니? 내가 살아있는 겁니까? 깨어난 현우는 자신을 죽인 순양 일가의 넷째 진윤기의 아들 진도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는 겁니까? 게다가 여기는 1987년 과거였죠.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순양의 창업주 바로 그 진양철 회장.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님 죄송합니다. 막내가 놀라면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 순양가의 막내 진도준이지. 그리고 오늘은 진양철 회장의 회갑연. 제가 과일이라도 준비할까요? 고부장님 과일 준비 좀 서둘러 주세요. 도준의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는 순양가 며느리들. 부모 반대하는 결혼하고 발길 다 끊더니만 10년 만에 부쑥 나타나가지고. 도준의 식구들은 순양가에선 찬밥 신세였죠. 순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생신도요. 윤기 영화사 간판 올렸대요.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당신 도움 하나도 없이.
이제 그만 노영 푸시고. 영화 그게 돈이 됩니까?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순양에는 도움이 됩니까? 아버지. 돈도 안 되고 순양에 도움도 안 되고 와 네가 내 아들이고.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 순양그룹 오너 진실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나다. 하지만 왜 진도준에 대한 기억만은 내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 이때 누군가 진열된 칼을 훔치는 걸 보게 된 도준. 그는 바로 진성준 부회장? 아니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백장이고. 이 자식이 도자기 깨고 도망가는 걸 제가 잡았어요. 성준이 말이 사실이니? 이 자식이 깼어요. 증거로 성준이 훔친 칼을 꺼내 보여주는데 저 아니에요, 할아버지. 1987년 진양철 회장 회가변. 부회장님께서는 그날 할아버님이 아끼시던 고려 청자를 깼고 깨진 도자기? 그건 백자였죠.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아나? 성조이 니는 이 순양의 주인이 되려다. 그러나가 감정주들도 제대로 못하고 지 멋대로 설치는 게 경영인. 경영인 순양그룹의 후기자답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양그룹의 후계자 답지 못하기 때문이기라. 진양철 회장 자서전에서 본 그대로다. 그렇다면 도준, 아니 현우는 돌아가신 엄마도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엄마는 살아계셨죠. 한편 1987년은 치열한 대선이 있던 시기였는데요. 어제 청와대에서 다녀갔다면서요. 노태우 후보한테 대선 자금 지원하래요? 양김 단일화 시간 문제고 이번에 정권 교체 될 겁니다, 아버지. DJ랑 YS 중에 더 유력한 후보한테. 그게 누구? 당연히 DJ죠, 아버지. DJ가 아니라 YS한테 줘야죠. 다들 DJ나 YS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드님 자제분이 회장님 뵈러 와 있습니다. 내 아들이 여 말고 또 있었더나?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저라면 대선 자금은 노태우 쪽에 걸겠다고. 대통령은 노태우 후보가 될 테니까요. 맹랑한 꼬마 도준의 말에 놀라는 순양가 사람들. DJ랑 YS가 단일화만 하면 노태우 후보가 어떻게 이겨요? 그 두 사람이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 아니라서. 그런데 잠시 후 대선 관련해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도준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죠. 후보 단일화 협상을 벌였으나 막판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회장님 오라고 하십니다. 단일화 깨질 거 우애 알았노? 같은 반 친구 3명이 반장 선거에 나가면 1등과 2등은 결코 손잡지 않아요. 결국 1등을 하는 거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부지리로 3등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말하는 도준. 네 하나만 더 대답해봐라. 올해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러면은 새우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 진 회장의 이런 뜬금없는 질문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덤핑 공세에 나서면 순양 반도체는 시장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회장님. 올 한 해만 적자가 1,300억입니다. 1,300억. 이건 완전히 거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입니다. 반도체 접죠, 그만. 하지만 미래엔 기술이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던 진 회장. 반도체는 우리 순양의 미래 먹거리다. 그리고 얼마 후 도준은 진 회장이 한 질문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언제쯤 돌아오시죠? 10월 29일. 칼파리풀 87년 칼기 사건.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을 태운 여객기가 버마 랑군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진 회장은 바로 그 비행기에 탑승 예정이었죠. 바그다드 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칼파리 8편 비행기에 북한 공작원이 폭탄을 설치할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의 말을 믿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이 시간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통화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회장님 지금 이라크 현지 직원들과 회의 중이십니다.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비행기를 타버린 진 회장.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을 태운 여객기가 버마 랑군 상공에서 실종됐으니 작전부에 나가 있습니다. 진 회장의 자서전엔 분명 칼기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와서 이곳의 질서에 변화가 생긴 걸까? 그런데 뭐 어디 조상 났더라? 아버지 방금 바그다드 최종 탑승자 명단에 실망했나? 살아 돌아와가. 아유,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아버지. 국내 일정에 변동이 생겨서 서울에 일찍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경유지인 아부다비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탄 덕분에 천우 신조로 화는 면했습니다. 영진 반도체 말이다. 고마, 내 오늘 샀다. 아버지, 이거 고래 싸움에 끼어 드시겠다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게 내 새우 몸집 한번 기어볼라 하는데. 사실 진 회장은 도준이 남긴 메모를 읽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래 싸움에서 새우가 어부지기로 이기는 법. 새우 몸집을 키우는 거죠.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지 않을 만큼. 영진반도체 매각 시한은 29일 오후 5시입니다. 이 메모를 보시면 항공편을 변경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서울 가는 제일 빠른 비행기로 알아봐라. 진 회장의 생명을 살린 도준의 메모. 이번 일로 그는 도준이 범상치 않은 아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죠.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임기 동안 반도체 독점 사업권 순양해 주십시오. 네 말대로 청와대로 가는 대선장은 내 직접 배달했다. 와, 당선될 기도 아닌데 2등, 3등까지 지원하라 했노? 1등이 졸업하고 나면 2등, 3등도 1등하는 날이 오겠죠. 네 혹시 미래를 알고 있는가 아이가? 헐, 눈치 깐 건가? 단일화가 깨질 기도, 노태우 후보가 당선될 기도, 갈기가 폭파될 기도 다 알고 있었다. 맞나? 대답해봐라!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다 털어놓는 건가요? 미래가 아니라 할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가 어부지리로 이기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모한 도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한테 퀴즈를 내신 거죠. 정답이 아니라 지지와 응원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 회장의 생명을 구하고 그의 마음까지 꿰뚫어 본 도준은 커다란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아, 여기가 좋겠네요. 그거는 그 옛날에 옹기라 짓던 그 별 볼 일 없는 땅 아이가? 분당이? 분당 땅이 그래 갖고 싶더라. 한 5만 평이면 되겠나? 분당 5만 평? 원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할아버지. 순양가에서는 아무도 갖지 못한 걸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 학부 서울법대 합격증이요. 자신 있나? 내가 뭘 주면 되겠노? 이번 주 주말 가족 모임부터 도주인의 식구들 숟가락도 밥상 위에 같이 올리나라. 맥주요? 도주야, 내 손주다. 대답이 됐나? 그렇게 진 회장의 가족으로서 당당하게 인정받게 된 도준. 내가 진 씨 일가와 가족이 된 이유, 여기 이 사람들 중에 날 죽인 사람이 있다. 과연 도준, 아니 현우는 자신을 죽인 사람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님의 손자 법대 96학번 진도준입니다. 이번 생은 나에게 기회다. 이후 도준은 분당의 신도시 개발로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요. 여 분당 땅으로 도주인 네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말씀하신 240억입니다, 회장님. 도주인 네가 번 돈이다.
하지만 도주는 이제 시작이었죠. 도중군이 계좌의 돈을 모두 달러로 환전해 갔답니다. 그 소식에 놀라는 진 회장. 보자. 도저히 그마 운이 좋은 한지 눈이 좋은 한지. 그냥 운이야 운. 지도에 손가락질 한 번 한 걸로 240억을 벌었어. 순양 일가 형제들은 진 회장의 총애를 받고 있는 도준을 의식하고 있었죠. 이제 막 대학 갈 어린애한테 그렇게 큰 돈을 턱 내주고는 지멋대로 관리하라고? 어디 그럴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 돈 아버지 목숨값이다. 240억이면 어떻고 2,400억이면 어때서? 시험일 수도 있잖아요.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아버지의 테스트. 한편 서태지에 푹 빠져 사는 도준의 형 형준. 그리고 과거 도준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영화 한 편을 골라준 적이 있었는데요. 무조건 이 영화를 개봉하라고? 이 영화를 수입하라는 거야? 헐, 이건 크리스마스 때마다 틀어주던 나 홀로 집에. 서태지 아니에요. 형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도준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은퇴 소식을 보게 되는데 뭐야 이게 해체한다는 거야? 은퇴한다는 거야? 은퇴해요. 이 여자는 검사 서민영? 우리 오빠들 창작의 고통 때문에 은퇴한대. 순양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그녀가 이렇게 울보였더니.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를 따라 뉴욕 필름마켓에 참석한 도준. 언젠간 우리나라 영화가 이 헐리우드 영화들을 상대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는 그런 기생충.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핫백 1위라도 하게? BTS? 알아. 내가 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4강 진출 같은 소리 한 거. 설마 저 녀석도 미래에서 온 거? 어쨌든 도준은 이번에 투자할 영화를 찾아가는데요. 타이타닉에 투자하라고? 네. 이번에도 흥행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네? 저 감 좋은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이때 도준처럼 타이타닉에 투자하려는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진심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바스? 부자들이 골탕 먹는 얘기라고. 관객들은 극장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어. 왜? 현실엔 없는 얘기니까. 여주인공이 디카프리오 이모 같다고? 요즘 같은 불경기엔 대중들은 귀엽고 앳된 청춘 스타보다 성숙한 분위기의 이지적인 여배우를 자신들의 우상으로 선택해왔어. 자신 있어요? 투자금을 회수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예스. 도준은 뛰어난 통찰력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에게 관심이 갔죠. 파워시거치. 한국 이름 오세현. 아시아 태평양 투자 담당. 세연에 대해 조사한 도준은 곧바로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슈퍼컴퓨터 딥블루와 체스 챔피언 가스파로프의 경기네요. 현우의 기억 속 체스 경기. 누가 이겼는데?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세연은 이 경기 결과로 투자를 고민 중에 있었죠. 딥블루가 이길 겁니다. IBM에 투자하세요. 딥블루가 이길 확률은 20%도 안 돼. 하지만 결과는? 뭐야, 딥블루가 이겼어? 우연히 맞춘 거지? 그럴 리가용. 미국 기업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우리 회사 최소 투자 금액이 3만 불, 3천만 원 이상인 거 알아요, 학생? 저 돈 많아요, 대표님. 일단 여행 잘하고 가요. 투자로 이미 엄청난 돈을 번 도준의 여유. 예, 한도 제철이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버님. 사우가 검찰에 있어 임마. 내가 이래 든든타. 진 회장의 사위 창재는 정계 진출이 목표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돛을 달아주십시오. 순양을 위해서 더 큰 바다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하지만 별로 탐탁치 않아 보이는 진 회장. 한편 대형과의 경쟁 구도 속에 한도제철 인수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었는데요. 대형그룹도 한도제철 인수 전에 뛰어들 준비 중이랍니다. 한도제철 대형한테 절대 못 준다. 매각 자금도 3천억? 그 이상으로 한 푼도 안 쓸 기다. 그럼 어떻게? 그걸 뭐 나한테 묻노? 네 가가 한도제철 인수해온다. 네?
와 자신 없나? 그러면 옷 벗어야지. 와 그 앉아있노? 아버지의 그늘 아래 늘 열등감에 쩔어있던 장남 진영기 부회장. 노인네 나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회장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사람에게 순양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도제철을 인수하는데 매진하세요.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된 한도제철. 곧바로 진영기는 인수협상 준비에 들어가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회장님. 채권단이 제시한 한도제철 매각금액 5천억을 그대로 인수자금으로 제시한 상대가 나섰습니다. 역시 대형입니까? 그게 외국계 투자회사입니다. 저희 파워시어즈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주목하는 투자 회사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5천억은 한도제철의 미래 가치입니다. 탁월한 성과를 보여온 외국계 투자회사가 뭐가 아쉬워서 한도제철 같은 변방의 부실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거야? 대체 왜? 이 판에 숨은 주인은 바로 도준이었죠. 한도제철의 기업 가치가 5천억이나 된다고? No. 이유나 좀 합시다. 한도제철이 진영기 부회장 손에 들어가는 건 막아야 하니까. 순양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동포청년? 과연 도준의 계획은 뭘까요?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선 돈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 그 돈의 주인은 인간. 시장을 이해한다는 건 바로 인간을 이해한단 말이거든. 순양의 신차 출시를 앞둔 진 회장. 그런데 이번에 파워시어즈도 들어오고 해서 아무래도 우리 인수 금액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가 알아서 해라. 책임도 네가 지고. 매몰차게 성그는 아버지의 말에 장남 진영기는 한도제철 인수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최서방,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사위예요. 아버지 힘으로 국회의원 하나 만드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맨날 오빠들보다 뒷전인 것이 서운했던 딸 진화영. 앞으로도 쭉 그래 살자. 진양철 고명달러. 더 욕심내지 말라는 뜻이었죠. 한편 많은 취재진 속에 순양의 신차가 경쟁사 대형에 추월당하는데 이때 나타난 대형의 주회장.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끈 쌍두마차이자 재계의 영원한 라이벌 진양철 회장과 주영일 회장. 자동차 고기 영 포기가 안 되니? 한도제철을 인수해서 순양차를 더 키워보겠다 고심산이지. 기중도 적자면야 이 순양철에 돈 많은 노친네 호사 취미생활 아이가? 야, 레이싱카 말이다. 이 후주인 기억 없다. 운전대를 한번 잡으면 뒤로 물릴 수 없다. 자동차로 기어이 승부를 보겠다 기 말이지.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긴 순양의 신차. 속도 줄이고 들어와. 빨리! 타이어? 중도 포기한다고 당신 미쳤어? 부회장님 그러다가 완주해 끝까지 달려. 리타이어하는 순간 레이싱팀 해체야. 결국 폭발해버립니다. 내래 충도 하나 나갔으니까 잘 되리라. 저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순양차가 우리 대형을 이길 수는 없어. 왜 줄 아네? 우리 대형엔 나 주영일이가 다 써지지만 순양엔 진양철이가 님자 혼자만이지. 제대로 된 후계자가 없던 진 회장에게 그것은 가장 뼈아픈 말이었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해결했습니다. 해결? 예. 기자들이 사진을 싣지 않기로 했고요. 기자들 용돈 좀 챙겨줘. 이놈의 진짜! 한심한 놈. 상황 파악을 못하는 장남에게 크게 실망한 진 회장은 신차 발표회를 앞두고 어디론가 사라지지만 현우 시절 진 회장의 자서전을 닳도록 읽던 도주는 그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네 여기 있는 줄 왜 알고 찾아왔더노? 수입 명품 찾아가면 눈 뒤집힌다는 할배 영어물 막 턱 받치고 앉아 지키다 그래 생각했나? 도저히 니도 그래 생각하나? 어? 내가 순양 자동차 고집하는 게 돈 많은 노인네 호사스러운 취미생활이다. 이 말이 영 분했던 진 회장의 마음을 도주는 읽고 있었죠. 호사스러운 취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여기까지 달려오실 수 있게
동력을 만들어준 엔진이요. 엔진? 지금은 비록 적자만 내고 있지만 순양그룹의 시작이었던 순양자동차를 포기할 수 없는 진 회장. 도준은 그런 진 회장에게 든든한 지지의 말을 건넵니다. 순양운수는 그렇게 순양그룹의 엔진 역할을 해왔습니다. 울컥 마음이 짠해지네요. 그래서 전 낡은 용달차 보러 오신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 와, 추억팔이 하러? 진 회장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죠. 우리 순양은 자동차 업계 후발주자입니다. 하나, 순양 자동차는 우리 순양의 엔진입니다. 도준 덕분에 힘을 얻은 진 회장의 결의에 찬 신차 발표회. 큰일이다, 도준아. 네 할아버지가 그리는 순양 자동차 큰 그림에 한도제철 꼭 필요한데 파워시어즈에 한도제철 뺏기면 네 할아버지 진노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대형에 뺏기는 것보단 파워시어즈가 낫지 않겠어요? 사실 둘째 진동기는 도준이 파워시어즈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이후 자금이 부족하던 대형이 갑자기 한도제철 인수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뉴스 보고 있지, 동포선아? 예상대로 대형이 한도제철 인수전에 뛰어들었네요. 누가 대형에 돈을 대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형입니다, 대형! 대형에 한도제철 뺏기기라도 하면! 뒤지는 거죠. 회장님, 파워시어즈가 채권은행단에 인수금액을 6,500억 정도로 상향 조정했답니다. 하지만 순양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5,800억 정도입니다, 부회장님. 순양이 한도제철을 인수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한도제철을 파워시어즈한테 내주면 안 되잖아요. 진동기는 파워시어즈와 도준과의 관계를 진 회장에게 알리는데 이 사진만으로는 도준군이 파워쉐어즈 오세훈 대표랑 관계가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진 회장은 얼마 전 뉴욕에 다녀온 도준을 의심하죠. 우연히 두 번 겹치면은 그게 우연이야. 다음 날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나? 내한테 반기들은 위인은 용서한 적이 없다. 형제, 자식이라 해도. 도준에게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날리고 오세현 대표를 불러드립니다. 파워세어즈에 돈을 댄 전주 우리 도주이가 맞습니까? 설마 이대로 도준의 정체가 들통나는 걸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진도준 군이 파워시어즈를 통해 투자한 곳은 한도제철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고작 책을 사고 파는 아주 작은 사이트죠. 책? 예, 그 친구 인터넷 유통망이 지금의 오프라인 유통망을 대체할 날이 올 거라고 믿던데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갈라섰습니다. 하긴 손자를 의심하시는 회장님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서 대형의 돈을 대는 전주의 정보를 슬쩍 흘리는 세연. 그게 누굽니까? 순양화재 진동기 사장입니다. 대형에 자금을 댄 사람이 둘째 진동기였다니. 와, 아버지를 등지고 우리 대형을 돕는 거이가. 장자승계. 경영 능력 입증한 사람이 승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노엽지 않으십니까? 동기가 그런 짓을 벌일 거. 장사꾼이다, 글마. 장사꾼이 이문 앞에서 부모, 형제, 상강, 오련 다 따지가 왜 돈을 벌겠노? 한편 동생의 도전을 받은 장남 진영기는 한도제철 인수전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인수자금 대출로도 더 이상 제2금융권도 있고 사채시장도 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회장님이시라면 절대. 결정권자는 나예요, 나! 내가 가진 순양 주식 다 팔아서라도 지분을 팔면 돼? 누구 좋으라고? 내가 줄게요. 500억. 나는 한도제철 인수에 힘을 보태고 큰오빠는 최서방 정치활동에 힘을 보태고. 진영기는 서로 윈윈하자는 동생 진화영과 손잡고 한도제철 인수전에서 순양그룹이 최종 승리했습니다. 결국 한도제철을 손에 넣긴 했지만 너무 비싼 가격을 치를 수밖에 없었죠.
식사 내내 아버지 눈치를 살피는 둘째 진동기. 이 집 가장 국식었다. 내 말고 이 집 가장. 갑자기 지난번에 싸대기를 갈기시더니 둘째는 쳐다도 안 보는 진 회장. 진영기는 아버지의 가장이라는 말에 그만 눈물이 맺힙니다. 축하해. 모두 다 동포청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네. 처음부터 도준의 목표는 한도제철의 몸값을 계속 불려 순양그룹에 큰 빚을 안기는 것이었죠. 욕망에 눈이 먼 사람은 먹이와 미끼를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진동기 사장의 욕망을 이용해서 진영기 부회장의 열등감을 자극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투자의 정석이니까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축하 선물이 도착했네. 도준이 투자한 조그만 책 사이트는 바로 아마존이었습니다. 주당 18달러 하던 주식 가격이 말도 안 되지. 900%가 올랐다고. 이미 추워버린 수익률 900%. 그리고 얼마 후 IMF 사태가 터지죠. 사람들은 말했다. 당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정부는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난 사태를 이겨나고 미리 준비해온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나 하나뿐이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미리 대비해왔던 도준은 지금까지 모아온 자본으로 미라클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는데요. 하나 확인할 게 있어, 동포청년. 외환위기, 당신 알고 있었지? 다 오늘을 위해, 달러를 벌기 위해서였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사태를 고작 20 언저리 대학생인 동포청년 당신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질문이 틀렸습니다, 오 대표님. 지난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00억 달러였습니다. 그에 반해 외환부채는 1,700억 달러로 국가 신용도는 줄곧 하락세였죠. 고작 20 언저리 대학생도 알아보니 빨간불을. 청와대나 경제 관료들은 왜 보지 못한 걸까요? 하긴. 뭐 덕분에 동포청년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달러를 움직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지만 그러나 잘 나가던 국내 기업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2위의 아진자동차가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받게 됐습니다. 아진자동차를 인수하자고? 저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서? 왜? 대체 왜 아진인데? 우리 회사랑 잘 어울리잖아요. 미라클. 무려 4조 5천억 원의 부채로 침몰하는 아진 자동차를 인수하려는 도준. 청와대 아진차 처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래요? 인수할 그룹이 나서긴 하겠어요? 어떻게 아진차를 인수해요? 총 맞았어요.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해요? 내다. 진 회장도 아진차를 노리고 있었죠. 대출 이자만 30%예요. 30. 아진 그 빚더미를 안고 폭탄 처리만 되자고요? 순양 자동차 유지. 청와대는 구조조정이 하고 싶고 자동차 내수 시장은 너그 말대로 다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화머리노. 폭탄은 아진차가 아니라 우리 순양 자동차다. 업계 만년 꼴찌 순양 자동차. 아진 자동차 인수 선택이 아니다. 생존이다. 그러나 진동기 때문에 한도제철을 무리하게 인수하느라 자금이 부족한 순양. 아진 자동차 인수할 돈이 없다 이 말 아니야. 저희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미라클 인베스트먼트는 아진자동차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와 송 회장님의 경영권을 보장할 생각입니다. 도준이 전 직원 고용 승계라는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과거 도준이 현우였던 시절 아버지는 아진자동차 직원이었죠. 아진자동차는 2,500명의 대규모 해직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엄마! 부당 정리해고를 당한 아버지는 시위를 하다 결국 폭력 진압을 당하게 되고 이를 목격한 엄마는 그대로 쓰러지는데. 순양보다 더 크고 간절했던 내 소망. 그것은 바로 과거를 되돌려 엄마에게 벌어질 비극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질없는 싸움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얼마 후 도준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와서
진 회장은 현성일보를 움직여서 외국계 투기 기업에 한국 자동차가 팔린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일으켜 미라클의 아진자동차 인수를 막아버립니다. 고용승계에는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머슴을 키워가 등 따숩고 배부르게 만들면은 지가 주인인 줄 안다. 정리하고 별거 아니다.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알려주는 기다. 내한테는 돈이 정도다. 뼛속까지 장사꾼인 진 회장. 결국 도주는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는데 순양 자동차는 지키고 아진 자동차를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회장님 저희 미라클과 거래하시겠습니까? 내가 달라제이 허튼 수작에 놀아날 사람으로 보이요.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은 진 회장. 이대로 거래는 끝나는 걸까요? 며칠 후 진 회장은 대통령과談판을 짓고 있었죠. 구조조정에 협조하라 하셨습니까? 그래 못하겠습니다. 재벌 개혁한다 하셨습니까? 나라를 위해선 돈 한 푼이 아까봐도 돈 한 푼을 위해선 목숨이 안 아까운 위인들이 저희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라면 거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거래라뇨?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기업 계열사를 저희들끼리 물물 교환하라 하시고 밥상머리 하는 회사만 돈도 빌려주고 세금도 깎아준다 하십시오. 그렇게 확실한 윈윈 전략을 내놓습니다. 이게 빅딜 아닙니까? 청와대가 받아줄까? 지금 청와대 정권 교체에 성공한 첫 번째 정부입니다. 국민들에게 보여줄 눈에 띄는 성과가 필요할 거예요. 이 모든 묘책은 전부 도준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었죠. 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진 회장은 원하는 게 무엇이오? 아진 자동차 주유소 글로벌 탑10 자동차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아진차 채권단에 줄 자금 가능합니까? 아진차 인수 자금은 저희 미라클이 드리겠습니다. 미라클의 자금은 바로 도준의 돈. 조건이 있을 낀데 순양 자동차 지분 17% 그리고 아진 자동차의 고용 승계입니다. 고용 승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 저희 대주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받아들이실 거라고. 늘 말씀하시는 정도 경영. 회장님의 정도는 돈이라고요. 그 정도의 진 회장은 결국 채권단에 줄 1조 5천억 내한테 있습니다. 미라클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진 자동차 직원들의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드립니다. 일자리에 무사복귀된 아버지. 그렇게 미래를 바꾼 도준은 엄마가 살아계실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엄마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죠. 이번에도 심장마비입니까? 병이 아니라던데 술은 목숨을 끊었다대. 뭐가 잘못된 걸까요? 내가 아는 어머니는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충격에 빠진 도준은 엄마가 남긴 흔적을 찾다가 엄마의 주식 계좌를 발견하게 되고 순양 생활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우리 형편의 주식 투자라니. 왜 하필이면 기업 청산으로 끝난 순양 생활과학이었을까? 사실 순양 생활과학은 순양그룹의 망해가던 계열사였는데요. 하지만 소액 주주들은 전망이 좋다는 언론의 말만 믿고 의심 없이 투자한 것이었죠. 해외 기관 투자자 네이누스라는 사모펀드야. 순양 생활과학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 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벌어들였어. 네이누스요? 네이누스가 순양 생활과학 주식을 던진 날을 잘 봐. 순양 진양철 회장이 청와대 빅딜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있기 하루 전날이었어. 그럼 네이누스가 순양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네이누스는 순양의 비자금 저수지란 얘기지. 그리고 그 비자금은 순양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기업 순양물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이누스가 순양물산 주식 4.9%를 매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준비는 모두 끝난 셈입니다, 회장님. 이다 얼마고? 순양생활과 기업 청산에서 얻은 수익 900억입니다. 남는 장사했구만. 경영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는 대신
순양 생활과학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고 웃는 얼굴로 진 회장을 찾은 도주는 순양 생활과학의 매각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대통령이 칼춤을 추면 그만 팍 하고 하면서 쓰러지는 척을 해야 그래야 사는 기다. 소액 주주들, 서민들의 피해가 막심했을 겁니다. 도저히 너는 평생 서민으로 살 일이 없다. 네 어디 가가 그런 말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라잉. 놈들이 손가락질한다. 고향이 쥐 생각한다고. 언론을 이용해 한껏 띄워놓던 순양 생활과학을 정부와 IMF가 요구하는 재벌 개혁을 구실로 처분해버린 순양. 그로 인해 서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빚을 감당하지 못한 엄마는 그렇게 목숨을 끊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주는 파렴치하게도 정도 경영을 내세우며 엄마를 죽게 만든 순양그룹의 복수를 다짐하죠. 한편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진 회장의 장손 진성준. 여기가 어딥니까, 할아버지? 난지도. 난지도면은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였다는. 여기가 새서울타운 개발지다. 이게 예산이 5조다 5조. 신도시 한번 만들어봐라. 하지만 순양그룹의 움직임을 꿰뚫고 있는 도준이 이것을 놓칠 리 없죠. 새서울타운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 네. IT 인프라를 갖춘 엔터 산업의 거점 도시죠. 세계 시장이 우리 가요나 영화, 드라마에 열광하는 시대가 올 거니까요. 도준은 곧바로 건설회사를 알아보는데요. 그렇게 선정된 곳은 제아건설로 규모가 있는 건설사 중 가장 가성비 좋고 게다가 오너 일가가 좀 문제가 있어요. 배임의 횡령, 분식회계까지. 여러 비리로 약점까지 갖고 있는 회사였죠. 건설회사가 원래 꼬리표 없는 돈을 만들기 제일 좋은 곳이잖아. 빙고. 그리고 그날 저녁 대가족이 모인 식사 시간. 최 검사야. 네 이번에 시장 선거 나간다 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가? 주변에서 하도 제가 적임자라고. 진양철이 사업 간판 말고 뭐 먹겠다고? 그게 다 이 진양철이 쌈짓돈 털어가려고 하는 기다. 돈으로 움직이는 정치판에 치를 떠는 진 회장. 사위 창재의 서울시장의 꿈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큰오빠, 왜 가만히 있어? 최서방 지원 사격 해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아버지가 틀린 말씀하시는 거 봤냐? 한도제철 인수 때 500억씩이나 받아놓고 그런 소리를 하더니 새서울타운 개발 사업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면은 자기 서울시장하고 손이 맞아야 할 텐데. 어디 한번 골라봐라. 누가 서울시장이 될 상이고. 하지만 도주는 새서울타운 개발 사업권을 얻기 위해 진 회장이 무시하던 사위 최창재에게 주목했죠. 최창재 시장님의 후원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미라클의 후원을 받을 순 없어요. 게다가 순양건설이 공들이고 있는 새서울타운 개발 사업권을 달라고요? 진양철 회장님이 이 사실을 모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평생 비밀로 간직할 생각인데. 오세연의 은밀한 제안으로 미라클과 손잡기로 하는 창재와 진화영. 근데 이 당에서 저한테 공천을 줄까요? 시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최 검사님께는. 제가요? 창재는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만드는데요. 일단 제아건설의 비리를 밝혀냅니다. 시대 정신? IMF 이후 모두가 고통 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가져온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을 전담해야 합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죠. 강만수 사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제아건설 주식은 모두 회사로 기속 조치됐어요. 우린 5% 지분만으로 제아건설의 대주주가 됐네요. 새서울타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할 자격이 생긴 거죠. 곧 서울시장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이후 미라클, 즉 도준이 지원하는 최창재는 진 회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데 순양그룹 사이로도 유명한 최창재 전 특수 일부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을지. 네 진양철이요.
그러자 진 회장은 당의 창재의 약점을 알리고 그의 출마를 방해하는데요. 자기야 그래도 이게 말이 돼? 진정하고 자식들 앞날에 죄를 뿌린 아버지가 세상 천지 어딨어! 좀 있어. 울지 마 울지 마. 할아버지 뵈러 오신 거면 고모부 혼자 올라가시는 게 좋을 텐데요. 도준은 창재에게 진 회장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죠. 고모랑 같이 가면 고모부 할아버지 앞에서 그저 사위일 뿐이잖아요.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라. 우리 최서방 정의로운 검사 흉내도 끝이네. 순양 생활과학 말입니다, 아버님. 빅딜 과정에서 기업 청산 절차를 밟은 진짜 이유. 순양의 불법 승계에 필요한 비자금 때문이라는 사실을. 검찰에 안 내려고. 이판 사판 처음으로 대들고 있는 창재. 끌마들이 네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정심제에서 나가는 그 길로 기자회견을 열까 합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도 할 계획입니다. 재벌 저격수 최창재, 순양과의 사이로서 양심 선언을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말 잘 듣는 순한 양인 줄 알았던 창재가 이빨을 드러내는 것에 어이없어진 진 회장. 그러면은 내하고 약속 하나 하자. 조카 말이 맞았어. 조카 말대로 하니까 허락해 주셨어, 아버님. 축하드려요, 고모부. 나를 왜 도와준 거야? 순양과 사위보단 서울시장이 더 잘 어울리시잖아요. 도준이 미라클이란 걸 모르는 창재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말에 감동을 먹습니다. 최서방 뒤에 누가 있다. 형제 니 좀 말아봐라. 얼마 후 드디어 서울시장에 당선된 창재. 53.6 당선 확정입니다. 서울시장도 이제 우리 사람이 됐고 최 시장의 약속대로 새서울타운 개발 사업자로 우리 제아건설을 선정해주는 일만 남았네요. 믿을 수 있겠지? 응? 진양철 회장이잖아. 니는 이 진양철이 하나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사고라는 거 명심하거라. 잉? 최창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왜 됐노? 새서울타운 개발 사업권이 제아건설로 넘어갔습니다. 열받은 진 회장. 최서방 들어오라 캐라. 이젠 어깨에 한껏 힘이 실린 창재. 나와 계셨습니까? 우리 시장님 오신다 가는데 뭐 마중 나와야지요. 들어가자. 여기서 말씀하시죠. 누구? 니 지금 누구 믿고 이래 시건방지게 구는 기고? 미라클이가? 그건 말해줄 수 없죠? 제 뒤에 있는 사람은 천만 서울 시민입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서울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순양건설이 아닌 제아건설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미라클에 검찰이 들이닥칩니다. 무슨 일입니까? 새서울타운 사업권을 목적으로 최창재 서울시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유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바로 순양그룹이었죠. 원하는 게 뭡니까? 회장님 앞으로 데려오라십니다. 미라클의 대주주. 드디어 진양철 회장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도준. 미라클 대주주 진도준입니다. 앞으로 도준과 진 회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드라마는 동명의 웹소설 재벌집 막내 아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고 시청률 26.9%를 찍으며 부부의 세계 다음으로 JTBC 역대 최고 시청률 드라마로 난리가 났었죠. 현재의 모든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드라마 속 주인공에게 우리가 상상만 하던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980년부터 1990년대 정치 경제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역사적 사건들, 칼기 폭파 사건, 김영삼 김대중 단일화 실패, IMF 외환위기 등 굵직한 사건들을 잘 녹여내며 큰 호평을 받았죠. 그리고 순양그룹의 자동차 관련 스토리는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스토리와 싱크로율이 매우 높고 한도제철 역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한보 철강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배우 이성민 씨가 연기한 드라마 속 진양철 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의 성격과 외모, 말투 등이 많이 닮아 있는데요. 사실 이병철 회장은 드라마에 표현된 것처럼 과격해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오히려 점잖고 조용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병철 회장이 삼남 이건희를 삼성의 계승자로 정한 일과 자신보다 순양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겠다는 드라마 속 진양철 회장의 경영 승계에 대한 생각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장사꾼이다, 돈이 정도다 라는 진양철 회장의 말과 기업가를 단지 돈벌이의 관점에서만 보는 사고방식으로는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 라는 이병철 회장의 말에는 기업가 정신에서 차이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속 진양철 회장의 자서전, 실제로는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 호암자전이 그것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병철 회장의 일관된 경영 철학이 담긴 어록이 남아있죠. 이상 드라마 속 진양철 회장의 명언이 기억에 진하게 남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은 JTBC 홈페이지에서 전편 몰아보실 수 있는 거 안 비밀. 그럼 저는 더 재미있는 드라마로 다시 찾아뵐게요. 드라마는 역시 JTBC가 재밌어요.